단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2년 전에 맨시티가 페이노르트랑 비기고 나서 펩이 인터뷰하러 나왔어요. 근데 얼굴에 막 상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상처 냈습니다. 제가 가끔 제정신이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펩은 지난 시즌 끝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클럽도 2년 전에 자기 에너지가 다 고갈됐다면서 스스로 떠났고, 엔리케도 지쳤다는 이유로 떠났었고, 랑닉 감독도 샬케에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번아웃을 이유로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퍼거슨, 안첼로티, 무리뉴, 번아웃을 잘 겪지 않는 감독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은 그런 얘기들 아주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망가지는 몸. 자, 펩은 시티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당연히 소화도 안 되고, 저녁엔 그냥 수프, 그것마저 못 먹는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치 웰런스라고 잉글랜드 3부 리그 레이튼 오리엔트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은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이를 꽉 깨물고 자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잇몸에 피가 엄청나 있었대요. 그리고 수염도 볼 쪽에만 안 났대요. 스트레스성 수염의 탈모인 거지. 그리고 네이선 존스라는 감독은 손가락을 하도 물어뜯어가지고 피가 철철 났대. 밴드를 감아야 됐대. 그리고 심혈관 분야 전문가인 더그모어 박사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볼턴의 엘러다이스 감독이랑 레스터의 베셋 감독한테 경기 중에 심전도 장비를 차게 한 거야. 그래서 경기 중에 어떻게 변화하나 봤더니 그 감독들이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받는 생리학적 부담이 며칠 전에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운동을 시킨 것보다 더 심했대요. 자, 그렇다면 감독들은 왜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지는 걸까요? 결정 피로. 자, 심리학에 결정 피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뭔가를 계속 결정하다 보면 뇌가 피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들한테 이 결정 피로가 어마어마합니다. 레알에서 챔스 3연패 했고, 최근에 프랑스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지단이 뭐라 그러냐,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훈련, 전술 분석, 영상 검토, 선수 개별 면담, 엄청난 양의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된대요. 그래서 벤치에서 한 시즌 마치면 선수 때보다 훨씬 힘들대요. 그리고 현대 축구의 감독은 축구적인 결정, 11명 고르고 전술 정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펩이 바르셀로나에 있었을 때 얘기 들어보면 원정 일정 조율, 훈련장 이전 문제, 코칭 스태프도 선수들하고 같은 스폰서 차량을 쓸 수 있게 하는 문제, 홍보 촬영 일정, 요런 것들까지 감독이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안 나가고 배겨? 그리고 감독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결정 피로뿐만 아니라 설득 피로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을 설득하는 일이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스완지에 있을 때 감독이었던 게리 몽크가 뭐라고 하냐면, 경질 통보를 받고 나서 슬프기보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대요. 왜? 내일 출근해서 또 50명, 60명의 사람들한테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도한 몰입. 자, 감독들은 축구에 너무 몰입을 해서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펩 관련해서 32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펩의 개인 보좌관이 있거든요. 보좌관이 항상 같이 다니니까 실험을 해본 거야. 펩이 축구 말고 다른 얘기를 최대 몇 분까지 할 수 있나. 그랬더니 맥시멈이 32분이래요. 축구 아닌 다른 얘기 하다가도 32분만 되면 다시 축구 얘기, 다시 축구 생각으로 돌아간대. 그게 열정이란 단어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펩이 한 대학 강연에서 뭐라고 했냐면, 축구 생각 안 하고 머리 좀 식힐 겸 책을 읽으려고 하면 어느샌가 내가 위르겐 클롭에 대해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클롭을 이기고 싶었으면. 그리고 엘리케는 어땠어요? 파리에 부임했을 때 8개월 동안 훈련장에서 그냥 살았죠. 파리 구단 관계자들이 걱정할 정도였다고. 심리치료사 게리 블룸이 뭐라고 하냐, 일반적인 직업에는 업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축구 감독한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24시간 365일 축구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독들이 최고조로 몰입하는 순간은 아무래도 경기 중이죠. 콘테 같은 감독 봐요. 얼마나 격렬하게 경기에 관여하냐고. 콘테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고 나면 에너지가 바닥난대. 근데 경기 끝나고도 끝이 아니죠. 벵거의 말에 따르면 경기 끝나고 집 가는 길에도 축구 생각을 절대 떨쳐낼 수가 없대요. 그리고 잉글랜드 3부 리그 콜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기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집이 차로 2분 거리인데 그걸 1시간 걸려서 간대요. 막 도로 왔다 갔다 하고 차 잠깐 세워놓고 생각하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은 나 모르겠어. 근데 다음 주 화요일 경기에 우리 팀 베스트 11은 알아. 그리고 다음 훈련 때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축구 생각에 미쳐 있는 거지. 언론과 SNS. 자, 축구 감독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또 다른 원인, 바로 언론이죠. 진짜 인상적인 게 맨유의 아모린 감독이 경질 위기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경기 지고 나서 5개의 방송사랑 연달아 인터뷰를 했대요. 거기서 경기 얘기했겠어? 너 경질될 것 같아? 네 미래 어떨 것 같아? 요런 질문 하겠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다고 감독들이 그 인터뷰들을 스킵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 오죽하면 엘리케 감독이 인터뷰 같은 거 안 해도 되면 내 연봉의 25%까지 삭감할 의향이 있다, 요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 되게 또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인터뷰들을 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레스터 감독이었던 나이젤 피어슨 감독의 아들이 뭔
뭔 얘기를 하냐면 TV에서 아빠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 답답하대. 평소에는 말을 그렇게 안 한대. 근데 아빠가 왜 그렇게 천천히 신중하게 얘기하겠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나락가니까. 실제로 옛날에 한번 사고 쳤거든요. 엄청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기자가 그냥 평범한 질문을 했는데 기자한테 왜 그것도 몰라? 너 타조냐? 멍청이. 이렇게 급발진을 했다고. 그리고 감독들은 자기가 뱉는 말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떠드는 말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벵거 감독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매치 오브 더 데이 이런 걸 본대요. 근데 가끔은 그 소리를 끄고 보고 싶을 때가 있대요. 왜냐면 거기 있는 패널들이 하는 말이 멘탈이 좀 약해져 있을 때는 긁힌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SNS 때문에 팬들의 반응, 여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토트넘 감독이었던 포스텍이 뭐라고 했냐? 총리는 선거를 얼마나 자주 치르죠? 저는 매주 치러요. 요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주 경기 끝나면 팬들이 재신임 투표를 하듯이 댓글 막 다는 거야. 잘했을 땐 찬사를 막 보내다가 못했을 땐 개욕하고. 그러니까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매주 타는 거죠. 지옥 같은 패배. 자, 축구 감독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패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축구 감독들은 경쟁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길 때 도파민이 빵 터지지만 졌을 때는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벵거는 뭐라고 하냐면 경기에서 이기면 그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한대. 근데 졌다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 혼자 처박혀 있는데요. 그래서 왜 졌는지,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었는지 그걸 이틀 3일 동안 생각할 때도 있대요. 그리고 감독들이 패배 때문에 더 힘든 이유가 뭐냐? 죄책감 때문이에요. 벵거도 하는 얘기가 옛날에 아스날 감독 초기 때는 잘 몰랐대. 근데 감독을 하면서 이 패배가 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 잘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팬들은 끔찍한 주말을 보낼 거고 우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저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그 죄책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벵거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승권, 챔스 경쟁권 요쪽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심연은 저 밑이래. 강등권. 그래서 썬더랜드 감독이었던 스브라기아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 우리가 강등이 되면 우리 구단 직원의 30%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와, 그 죄책감, 책임감 어떻게 감당해? 가족. 자, 결국 우리 행복의 핵심은 가족이죠. 근데 축구 감독들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페비 요번에 그만둔 이유도 뭐예요? 애들하고도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페베 아버님이 지금 95세시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감독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와이프랑도 사이가 좀 안 좋았죠. 최근엔 다시 재결합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족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은 뭐라 그래요? 자기 아이들 생일, 졸업식 단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완지 감독이었던 게리 몽크는 어떤 얘기를 하냐? 자기가 계속 팀을 옮겨 다니니까 애들도 전학을 계속 다녀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든 감독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아픔을 나누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QPR 감독이었던 이안 홀러이는 뭐라고 하냐면 감독들끼리 만나면 진짜 친구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고 또 실직한 감독들끼리 같이 만나면 찐 경쟁이거든. 어떤 팀에 자리 났을 때 그 자리 놓고 싸우니까. 그리고 웨스트햄 여자팀 감독이었던 레안 스키너는 구단 쪽 관계자한테 이런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자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점을 내비치는 것 같아서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감독들은 사실은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바로 더 늦기 전에 읽어야 할 인간관계론. 이 책은 이미 전 세계 1억 명이 읽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인데요. 사실 원래 인간관계론이 읽기가 막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책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 인간관계 꿀팁 30가지를 싹 뽑아가지고 앞쪽에 너무 보기 좋게 수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소통과 인간관계의 문제, 그거랑 관련된 부분을 딱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누군가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사 관련된 얘기를 꺼내라. 그러면 알아서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가 틀렸어도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논리는 힘을 잃는다. 제가 부부싸움 할 때 많이 실수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일과 자산 그리고 기회의 격차는 결국 사람 다루는 법에 달려있다는 거 아시죠? 인간관계로는 하버드 대학 4년 교육과도 바꾸지 않을 책이다.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인간관계 고민이 있으신 분들 더 늦기 전에 읽어야 할 인간관계론 강추드립니다. 무너지지 않는 감독들. 자, 오랜 시간 활동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들의 비결은 뭘까요? 먼저 퍼거슨의 비결은 바로 위임입니다. 많은 것들을 밑에 코치, 스태프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중요한 결정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퍼거슨이랑 6년 동안 같이 일했던 뮬레스틴 코치가 뭐라고 하냐? 퍼거슨이 갖고 있는 기준, 기대치, 승리에 대한 열망 이런 건 굉장히 높았는데 같이 일하면서는 너무나 편안했대요. 굉장히 일을 여유롭게 했대, 전체적으로.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위임하는데 그게 신뢰에 기반이 돼 있으니까 막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쪼지 않는 거야. 쭉 관망하면서 자기는 선수들 다루고 베스트 11 정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에 집중을 한 거죠. 예전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말도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뒹굴뒹굴 거린대요. 그리고 오전 11시 회의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아껴둔대. 왜냐면 그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의지력과 에너지를 많이 충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퍼거슨이랑 메이조스랑 그런 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위임하고 자기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번아웃에 걸리지 않고 최고 수준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도 참 쉼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안첼로티는 사실 타고난 성격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편안해. 레알에 있을 때 아스날한테 챔스 8강에서 지고 리그에서도 바르셀로나한테 뒤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끼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물론 압박이 있죠. 근데 항상 그래왔습니다. 스트레스는 저한테 연료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으로 요런 얘기를 해요. 저는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원한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지단이 레알 두 번째 임기 때 왜 나갔어요? 구단의 지지가 부족하다. 사비도 바르셀로나 감독일 때 그랬죠. 마레스카 첼시에서 어땠어요? 보드진이랑 여러 가지 권한을 놓고 싸웠다고요. 근데 안첼로티는 그런 게 없어. 태평해요. 그러니까 챔스 결승 당일 루틴을 보면 자기는 가능하면 낮잠을 1시간 잔대요. 어떤 감독이 챔스 결승 당일날 낮잠을 잘 수 있냐고. 그리고 무리뉴 같은 경우도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무리뉴는 타고난 워커홀릭이에요. 맨유에서 경질되고 나서 팀을 안 맡은 상태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방송에서 축구가 너무 그립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구에 중독된 사람이냐고. 그리고 무리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집에 안 살아요. 호텔 생활을 좋아합니다. 맨유에 있을 때도 그랬고 페네르바체에 있을 때도 그랬고, 구단이 좋은 집 구해준다고 해도 노 땡큐, 호텔에서 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개편하니까. 청소 안 해도 되죠, 요리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오늘은 밥 먹으러 내려가기 귀찮아서요, 방으로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되고, 거기서 에너지를 좀 아끼고 축구에만 쏟아 부으니까 소진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펩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만두긴 했지만 사실 10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변에 도움이 있었어요. 바로 맨시티의 회장 알 무바라크. 이 회장이 하는 얘기가 아마 펩이 자기 그만둘 거라고 한 100번쯤은 얘기했을 거래.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잘 달래줬다는 거예요. 마치 정신과 의사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양치기 소년처럼 펩이 나 그만둘 거예요 이러면 믿지도 않았대요. 근데 요번엔 진짜였던 거죠. 스트레스 해소법. 자,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인 투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 좀 낭만적이야. 일단 아이스크림을 산대요. 그리고 자전거를 탄대요. 먹으면서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5분 있다 보면 어릴 때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싹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재밌는 게 콘테는 요가를 한대요.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하는데, 야, 콘테와 요가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은 운동을 엄청 빡세게 하죠. 마라톤도 하고요, 철인 3종도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딘 스미스 이런 감독들은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축구 감독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이 감독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다시 축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축구가 너무나 중독적이기 때문이죠. 축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도파민은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로이 호지슨 감독도 77세 때 클롭이랑 전화하면서 나는 아직도 그 일이 그립다네 이렇게 해가지고 클롭이 뭐라고요? 이렇게 놀랬대잖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